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눈치만 보고 있지. 늘 매수할까 해도 바라만 보는 우리 투자자. 네, 오늘자 윤주엘송은 좀 길게 한번 불러봤습니다. 어떠세요? 개사 능력 좀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제가 오늘 이 노래를 부른 건 국내 증시 순환매 장 속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의 머릿속이 참 빙글빙글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자 윤주엘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대금 관련된 표를 한 가지 들고 왔습니다. 국내 증시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최근에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좀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2월 달 평균적으로 20조 원을 넘겨섰다고 합니다. 오늘 기준으로도 거래대금이 22조 원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국내 증시 3,000피를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건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탄핵과 트럼프의 불확실성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내 증시 지금 연속해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용을 잘 살펴보면 가는 놈들만 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과 방산, 원전, 순환매 속에 우리의 대응 방법은 어떻게 짜야 되는 걸까?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오늘자 윤주엘 초이스 뒷페이지 한번 띄워주시죠.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순환매 장세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들려가고 있는 종목들 한번 쭉 살펴볼 텐데 크게 두 가지 섹터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AI 산업 성장이라는 모멘텀을 안고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종목들, 로봇주 내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장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의 효과를 받아가는 종목들, 어떻게 보면 관세 무풍지대라던가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산업을 밀어주고 있는 쪽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선과 전력, 방산, 원전 이렇게 네 가지의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총 크게 7가지 산업 내에서 순환매 장세가 계속해서 돌고 오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거래대금을 통해서 한번 순환매 장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신다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대금 1위부터 5위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7가지 산업 내에서 지금 순환매 양세가 확실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방산, 원전, 전력 설비가 가득 채웠고요. 두 번째로 코스닥 시장 내에서는 로봇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일부 종목들이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올랐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내에서 거래대금 2위와 3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아실 수가 있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기대감을 안고 오늘 20% 넘게 올랐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를 포착을 해보셔야 되고 역시나 7가지 산업 내에서 움직인다라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띄워주시죠. 네, 오늘 52주 신고가 종목 내에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7가지 산업 내에서 확실히 신고가 종목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는 점 알 수가 있는데 일단 그룹주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산그룹주, 한화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알 수가 있고요. 특히나 두산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좀 나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시총이 급격하게 내려갔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한번 만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방산이라던가 우주항공 이쪽 분야에서 확실히 잘하고 있고 조선 쪽도 이쪽에 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총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그룹주다라는 점 알 수가 있고요. 오늘 신고가 가고 있는 종목들 내에서도 방산 섹터, 전력 서비스 섹터, 조선, 로봇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지금 보신다면 가는 종목들 계속해서 가고 있고 로봇 종목들 내에서는 순환매 장세가 또 한 번 이쪽에서는 움직이고 있다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신다면 결국에는 시장 내에서 힌트를 확실히 얻어야 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소외받고 있는 섹터는 확실히 소외되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우리 투자자분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당신의 초이스 지금 출발합니다. 채널
고정! 투자에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지문상 차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순환매 장세 속에서 참 어지럽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내용을 좀 담아서 노래를 불러봤는데 오늘 시장 보시면서 그냥 바로 윤재 초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순환매 장세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장이 정확하게 이제 매매 좋아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완전하게 적합한 시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예전 같을 때도 비교해보자면 뭐 3% 먹고 팔기, 뭐 5% 먹고 팔기 해가지고 오나미 뭐 네. 이런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뭐 오나미를 하다가 뭐 삼나미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던 장세가 있었었는데, 지금의 딱 장세가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 뭐 조선, 방산 이런 종목들을 번갈아 가면서 굉장히 매매하시기에 굉장히 적합한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인 수익률 재고에서도 지금 같은 시장이 너무나도 좀 재미있는 시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작년부터 국내 주식시장 거래량도 줄고 거래 대금도 급격하게 줄면서 작년에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았던 한 해였는데, 올해 어찌됐든 간에 뭐 이래저래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이 나오면서 증시의 어떤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급락했었던 섹터도 없었고 특출나게 급등했었던 섹터가 딱히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주도주격으로 불리우고 있는 섹터인 뭐 바이오는 일부 대장주격은 좀 조정을 받았지만, 반대로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뭐 급하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급등 마감을 했었고, 그리고 반면에 보험 섹터들 중에서 삼성화재, 삼성생명이 뭐 4% 정도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시장이 어떤 큰 이슈로 나올 만한 어떤 내용들은 딱히 없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장중에 좀 의미 있게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기존의 자사주를 일부 좀 소각을 하고 다시 자사주 매수를 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조금 이끌었었던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순환매 장세 속에서 우리 투자자분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가 이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종목들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신다면 가는 종목들 역시나 더 가는 장세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내에서는 이슈를 들고 오는 종목들 위주로 개별적으로 좀 움직인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는데, 차장님께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조선, 방산, 원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님들마다 말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고점이다,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도 있고, 지금이라도 좀 담아봐야 되는 종목들도 여전히 있다라는 내용들 나오고 있는데, 차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떨까요? 사실 저는 좀 이렇게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종목들은 좀 숫자를 좀 확인하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사실 되게 만연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작년부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의료 AI 쪽 하고 있는 루닛 같은 종목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로봇 관련된 회사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를 되게 많이 안 좋게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저의 패착이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결국은 어찌 됐든 간에 시장이 옳아요. 시장이 보여주고 있고 시장이 현재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의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 그거는 지금 당장은 시장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어떠한 트리거로 인해서 어떤 피벗이 나오게 될 경우에 시장이 바라보는 시각이 각게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리스크를 좀 안고 가면서 매매를 좀 공격적으로 할 만한 시장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또 반대로 국장 진입은 지능순이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반대의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주도주 하나 잡고 매매하시기는 상당 부분 굉장히 편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조선과 방산, 원전 오늘 순환매 장세가 확실히 좀 돌아오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그렇다면 역시나 시장에서 힌트를 얻어보면서 이쪽 섹터 앞으로도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섹터가요, 전력 설비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챙겨보고 싶습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장에 다시 한번 탄력을 줬는데, 사실 관세 무풍지대 쪽에서 조금 벗어나는 섹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변압기 쪽이 좀 관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좀 크게 남아있다 보니까 트럼프 1기 정부에 있었던 그런 두려움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는 섹터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변압기 주식들이 되게 크게 말씀드리면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그리고 조금 더 포함하면 산일전기죠. 네. 근데 이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은 이게 이제 어찌됐든 간에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시가총액의 어떤 캡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동조화 현상이 있다라기보다는 개별적인 종목마다의 악재, 호재로 민감하게 주가가 좀 작용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가령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주가 흐름을 보면요. 물론 이제 신고가를 2월 6일 날 찍고 조금 일부 조정을 받았지만, 이후 조정은 사실은 시장의 어떤 영향적인 영향 부분으로 인한 조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아요. 근데 효성중공업의 주가가 팡 튀면서 올라갔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작년 4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일회성인 실적이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의미가 되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반대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오늘 물론 5% 정도 주가 흐름이 좋았지만 실적 발표를 언제 했죠? 1월 20일 날 하고 장대 음봉이 나왔죠. 요날 장중에 플러스 4%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종가가 마이너스 7%까지 밀리면서 끝났거든요. 내용은 저기 일부 이연된 실적이 4분기에 반영이 안 되고 1분기에 반영이 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뭐 사실 시장에서 그래? 하면서 반등이 일부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리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됐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변압기, 전략기기 주식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시총 캡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다른 여타 어떤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같이 올라와 주면서 어떠한 섹터가 형성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시가총액이 좀 커져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대장 주격으로 불리우고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좀 올라와 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섹터를 형성할 정도의 어떤 사이즈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설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섹터라고 묻기에는 시총이 너무 개별적으로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개별 호재, 개별 악재의 영향을 더욱더 많이 받는 섹터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쯤에서 윤재 초이스,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차장님의 초이스로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순환매 장세라는 키워드로 한번 묶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한국항공우주, 두 번째 종목은 한화시스템인데요.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 섹터 그리고 한화시스템은 방산 종목들 내에서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요새 좀 너무 좋은 것 같고 3월 달에 좀 이벤트가 있는 항공우주 쪽으로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초이스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둘 다 이제 작년에 이제 일부 이벤트들이 있었던 종목이에요. 특히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방산 주식들이 엄청나게 퍼포먼스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얘만 주가가 못 갔어요. 네. 물론 왜 안 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모멘텀이 없었죠. 모멘텀이 사실은 굉장히 소외됐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마진이 별로 안 되는 사업이 매출이 올라오면서 마진율도 깎아먹었던 그런 한 해였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 반면에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좋았어요. 이게 하나시스템이 물론 이 이름이 시스템이라서 그냥 어떤 뭐 IT SI 업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하나시스템이 그냥 말 그대로 따지자면 방산, 우주 방산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국방 사업이 있고 그리고 우주 쪽에서도 사업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작년에 그 미국의 필리조 선수를 인수를 확정을 지으면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하나 시스템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이 회사가 안 좋다라고 해서 선택한 게 아니고요. 이런저런 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내용을 뜯어보면요. 하나 시스템이 작년에 실적이 엄청 좋아요. 보면은 매출액이 2조 8천억에 영업이익이 2천억 나왔거든요. 그러면 재작년이 900억 했는데 작년에 2천억 했으면 거의 2배 성장을 한 거나 다름없고요. 단기 순이익도 영업이익에 비해서 2배 이상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오션이 이게 연결인지 지분법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인식이 되면서 순이익단에서 굉장히 이익이 좋아지는 흐름을 보였는데 올해 예상 추정치를 보게 되면은 올해도 성장이에요. 네. 그런데 단기 순이익이 작년에 4,400억인데 올해 절반으로 줄죠. 추정치가.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결국은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화오션이 지분법이든 연결자회사이든 빠지게 되면서 그 이익이 줄고 필리조선소가 애더가 되면서 그 필리조선소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적자거든요. 네. 내년부터 빨라야 흑자 전환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어떤 조선 산업을 육성시키고 발전시키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네. 부분들은 있겠지만 이게 숫자적인 부분들만 감안하게 되면은 숫자가 팍 올라왔다가 꺾이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들은 영업이익의 숫자가 아니라 단기 순이익에 대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대적으로 관과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면 시장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하나시스템이 시가총액이 6조 7천억에 작년에 순이익이 4,400억 했으니까 네. 거의 한 15배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 올해 추정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200억에 지금 시가총액이 6조 7천억이거든요. 그러면 멀티플 기준으로 28배 정도가 돼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사실상은 조금씩 이제 싸져야 되는데 이익이 네. 좋아지면 싸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주가가 상승할 만한 어떤 모멘텀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반면에 시장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부분이 하나라도 꺾이게 될 경우에 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관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여전히 뭐 기본적인 국방 쪽 그리고 우주 쪽 같은 경우도 기대할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한화그룹이 약간의 그런 약간 테마가 형성이 됐어요. 이게 뭐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하나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트럼프가 말하는 건 다 하고 있잖아요. 다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하나 쪽이 지금 3남인데 3남 구조에서 하나 임팩트를 기준으로 해서 장남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다 이제 물려주려고 지분 승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 하나 그룹의 주가가 정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주식은 사실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기 마련일 텐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약간의 과열 아닌 과열 증상이 나온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장님 이쯤에서 질문 한 가지만 제가 드릴 텐데 네. 아까 전에 저희가 한화 시스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한화오션의 지분 현황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주셔서 빠르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2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한화 시스템에 지금 들고 가던 한화오션의 지분 현황은 그대로인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지분을 대폭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이 가장 많고 한화 시스템이 11%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지분 현황이 좀 바뀐 거는 두 종목의 주가에 좀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그 영향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네. 그거는 이게 결국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을 늘리고 하나 시스템이 지분을 줄이고 그거는 사실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추정을 하는 것도 그쵸.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그룹의 경영 방침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쪽이 어느 쪽 밑으로 들어가고 어느 쪽이 어느 쪽 뭐 자회사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그룹사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구조조정 중에 하나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 시스템 지금 현재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초이스 종목으로는 한국항공우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그동안 주가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못 갔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의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 차트의 위치는 어떤지 한번 보여주시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작년에 얘네가 순이익 기준으로는 1,700억 했고요. 그리고 올해 예상치 기준으로 2,7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예상치 기준으로만 봐더라도, 올해 추정치 기준으로 보면은 멀티플 한 25배 내지, 22배 요 사이에 될 것 같은데, 기준으로 볼 때는 조금 더 잘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컨센서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2024년도에도 역시나 그 4분기에도 뭐 컨센서스 미달했어요. 네. 왜냐하면 돈 되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애드업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G2G 비즈니스다 보니까
실적에 잡히지 않는 부분들도 일부 몇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얘네가 계속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 FA50 그 이글스 파이팅이라고 해가지고 경공격기를 필리핀 쪽에 이제 수주를 하려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성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은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저마진 사업부가 있는데 백두 체계랑 뭐 여러 가지 국가 그 정부 사업이 있는데 네. 이게 마진이 안 나와요. 많이 나와봤자 두 자릿수 초반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거 사업 부분들이 일부 좀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 미국 보잉사 쪽 그 조립 납품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완제기도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감안하더라도 너무나도 일부 좀 소외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현재 자리 구간에서는 충분히 24년도에는 약간의 쉬고 감익 구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2025년도 구간부터는 증익 구간으로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좀 많이 소외된 종목 중에 하나라 이 정도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의 초이스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한화시스템 두 가지 종목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한화시스템이 올해만 57% 올랐습니다. 지난해 정말 강력한 슈팅을 보여주고 나서도 올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한국항공우주는 2025년에 아직 6% 정도밖에 시세를 못 냈더라고요. 이 종목 작년 고점 기준으로 76,600원대가 고점인데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 30% 정도까지는 뭐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결국은 주가가 못 간 건 얘가 좋은데 못 갔다 이거는 아니에요. 주가가 결국 못 간 이유는 작년에 이익이 증익 구간이 아니었기 네.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대주주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 뭐 수출입은행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돈 안 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모로 이제 수주 베이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마진이 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부터는 조금 돈 되는 사업도 증익이 충분히 될 만한 사업들이 한두 가지씩 매출에 애드업이 된다면 회사도 그 다음으로의 어떤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장 초이스 종목으로는 한국항공우주 챙겨봤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지금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반면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는 정말 이익이 레벨업 될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상방으로서의 가능성을 한 30% 정도 점쳐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차장님의 초이스는 한국항공우주 체크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 받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한번 가볼게요. 저희 따상님의 종목이고요. 고영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36원에 10% 길게 가져가도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도 로봇 종목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22,250원까지 터치가 나온 종목입니다. 고영은 일단 로봇 주 내에서도 의료 AI 관련된 로봇 실적 잘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종목 중장기로 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실적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요거 작년에 네. 작년 영업이익 33억 나왔습니다. 오. 이게 전체 매출은 반도체 회사예요. 네. 근데 이제 일부 검사 장비 하면서 뇌 수술용 유로 로봇이라고 네. 얘기해야 되나요? 타이메로. 일단은 이 유료 로봇을 FDA 승인이 됐다라는 것 때문에 네.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 이게 뭐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라 마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는 이 종목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8,000원 했던 주식이 2달 만에 22,000원 했습니다. 3배 올랐습니다. 3배. 요거는 투자자분이 이제 알아서 판단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증권회사에서 고영을 커버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몇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단기간에 막 올라오면 진지하게 커버하는 증권회사 내지는 이제 바이사이드, 셀사이드 쪽 같은 경우는 바로 커버리지 또 해줘요. 근데 지금 이미 목표 주가가 21,000원이 됐어요. 주당 21,000원 멀티플 올해 실적 기준으로 32배 타겟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22,100원까지 올라온 거죠. 올해 실적 기준으로 거의 이제 40배가 넘어가는 밸류에이션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오늘 세게 들어와요. 투신 쪽에서 35만 주 들어오죠. 기금도 들어왔고. 요거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요거 막 매도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을까? 요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카운셀링을 드리는 것도 이런 건 단기적인 플레이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장기적인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딱 시장 분위기는 이런 종목을 시장에서 선호하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이런 종목이 딱 맞는 시장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5일선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바운더리를 약간의 중간밥으로 잡아놓고 손절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 주가는 상방으로 열어두시는 게 맞고요. 손절 라인은 5일선 깨지면 매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9,600원 매도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영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픽을 당한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5일선을 기준으로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도 너무 길게 잡으시기보다는 추세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현명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절파고TV님의 종목 한국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500원에 7%. 오늘 조금 올랐는데요. 어디서 나오는 게 좋을까요? 2만 원까지는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참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10,000원대를 좀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2만 원까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2만 원이요? 네. 2만 원? 이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회사는 뭐 안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보면요. 연간 벌어들이는 게 영업이익으로 63억 정도 벌어들이는데 비용으로 한 60억 이상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은 영업활동으로 버는데 회사에서 쌓이는 잔고는 없는 구조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재작년이죠. 지금 일단 올해는 세이브 된 것 같아요. 올해는 거의 지금 4분기 실적 발표를 아직까지 안 한 것 같은데 분기당 한 10억 정도 세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4분기에 뭐 갑자기 뭐 일회성으로 뭐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분기당 한 40억 정도 연간 한 40억대 중후반대 이익이 나온다면 올해 그래도 매년 거의 PER 50배 넘게 거래가 됐던 회사인데 그래도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까 싶은데 2만 원까지는 갈 만한 게 없어요. 이 모멘텀이 있는 주식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의 현재 주식시장의 분위기로 말씀을 드리자면 반등시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이런 주식은 오래 가지고 있으시면은 안 돼요. 종목이랑 너무 사랑하게 되실 것 같으셔서 종목도 맺고 끄짐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등시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국판만 살펴봤습니다. 2만 원까지의 기대감을 안고 질문을 주셨는데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 정리하는 전략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완두콩님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이넥스입니다. 19,000원 10% 수익보다 조금 더 욕심을 냈더니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바이넥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추세가 약간 꺾여 있어요. 오늘 2%대 반등이 나왔지만 여전히 좀 61선 그 근처에서 좀 머물러 있는 종목인데 27,000원 부근부터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회사는 좋은데 아무래도 지금 주식시장의 어떤 트렌드랑은 조금만 떨어져 있는 네.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아요. 1차적으로는 21선 깼을 때 매도라도 하셨어야 됐는데 이게 단기적인 급락이 나온 종목이 아니고 흐른 종목이에요. 조금씩 수급이 빠지면서 흐른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6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고 이 부근에서 21선까지 어느 정도 주가가 트라이가 되는 부분들이 보여진다면 21선 자리에서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비중이 10% 정도 되시기 때문에 네. 그게 많은 비중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트렌드가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주식시장은 어쨌든 올릭스, 뭐 ABL 바이오, 뭐 안트로젠, 뭐 리가켄 바이오 이런 바이오 디벨로퍼 회사들이 수익이 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CMO 쪽은 프리미엄을 줄 만한 근거가 지금은 크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이오 쪽 내에서는 시장의 트렌드를 좀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바이넥스 종목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의 선택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올라오기에는 조금 힘겨울 수도 있다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저희 뷰노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27,300원 들고 계시고 10%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랑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이 종목도 내려가나 싶으면 다시 올라오고 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뷰노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좀 나왔던 고점 부근을 회복해주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이 의료 AI 쪽이 올라오나 싶으면 또 다시 눌림을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은 확실한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스토리는 이제 열려 있는데 네. 실적은 안 나오죠. 그러면 주식시장이 약간의 버블을 좀 관용적으로 열어주는 주식시장이라면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좋을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 대장격인 루닛이라는 종목이 대주주 매도가 일부 나왔었잖아요. 그게 결국 성장하는 주식들, 특히 이제 성장하는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봤을 때는 네. 약간 주주들 뒤통수 치는 격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 어떠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가던 놈의 성장 스토리를 깨버린 어떤 그렇죠. 스토리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이 의료 AI 종목들도 있지만 우리 로봇 주식들 보면 똑같아요. 실적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결국 상방이 좀 열려 있잖아요. 이제 뭐 글로벌 CSP 업체들 또 뭐 협동 로봇이든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채택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빅테크에서도 결국은 로봇이랑 자율주행이랑 엮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논리를 계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뷰너 역시도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로 성공의 어떤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기는 하나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어떤 성장 스토리가 몇 가지가 열려주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아까 몇 분 전에 설명드렸던 고영 네. 주식 보시면 지금 성과 없거든요. 없는데 그냥 FDA 허가 났다는 것 때문에 3배가 올라간 거예요. 뷰노도 역시 그런 스토리가 나오게 되면 주가야 사실은 2년 전 주가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은 보일 텐데 그러려면 무언가 메이드 될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는 좀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설정해드리지는 않고 손절 라인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23,000원 깨지면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뷰노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영이랑 한번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성장 스토리가 붙는다면 시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흐름만 봤을 때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서 한참 튀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라는 점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만큼은 반드시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앤디킹님의 종목 해운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서 힌트를 찾는다면 조선 종목들은 참 잘 가는데 해운 종목들은 좀 소외가 되어 있죠. HMM 그중에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는 나쁘지 않습니다. 18,819원, 비중은 5%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매수하셨을 가능성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HMM은 좋은데 조금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몇 번 상담 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거기는 한데 HMM이 연구체가 있어요. 네, 저는 이 연구체가 시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할인을 현재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멀티플 올해 추정치 실적 기준으로 7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요.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싸요. 근데 다만 이게 작년에 수혜주나가 이제 한번 이렇게 딱 막히고 나서 병목 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상하이 운임지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작년에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보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 종목은 일단 상방에 대한 허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조가 나왔어요. 네. 컨센서스가 거의 25% 초과 상승을 하면서 상당 부분 좀 좋았는데 주가가 못 갔죠. 왜 못 갔을까요? 결국은 계속 나올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좀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거는 뭐냐면 주주환원 정책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사실 좀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있다. 지금 일단은 평균 매당이 3.2%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자율공시를 하나가 냈는데 주주 환원 확대해서 2030년까지 배당 성향 30%, 시가 배당 5%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인한 주주 환원을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향후 1년 이내 주주 환원 예상 금액 2.5조 예상, 그리고 결산 배당 포함까지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배당도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주가를 좀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트리거가 돼야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은 제일 아쉬운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컨테이너 운임지수에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태생적인 어떤 한계가 있는 주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2만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6,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상향님께서도 지금 채팅창에 HMM의 엉덩이가 참 무겁죠 라는 내용 함께 공감해 주시면서 올려주셨습니다. 너무 크게 목표가를 잡기보다는 한 2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애청자분 중에 한 분이 상담을 올려주셨는데 처음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이 종목 한번 봐드릴게요. 슈팅스타님의 종목 DL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500원에 비중은 10%고요. 분석 좀 도와주세요 라는 얘기를 올려주셨는데 궁금한 게 건설 종목들이 요새 좀 움직이는 게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라던가 원전 이슈로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DL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살펴보니까 DLENC가 좀 원전이랑 연관성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쪽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아니면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 지주회사잖아요. 네. 사실 딱히 말씀드릴 거는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상장사들 중에 대형 상장사들 중에 플랜트 사업 안 하는 회사들은 없어요. 없고 최근에 주가 올라오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현대건설이죠. 현대건설은 두산 에너빌리티랑 컨소시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GS건설도 저기 소형 원자로 SMR 쪽에서도 R&D 비용을 되게 많이 내고 네. 있는데 뭐 어찌 됐던 간에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DLNC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이편한 세상 그거 건설하고 있는 건데 이쪽도 플랜트를 하거든요. 연관이 있을 수 있죠. 결국은 DL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DL은 사실은 이제 뭐 대림 산업이 문적 분할하면서 네. 순수 지주의 회사예요. 요거는 개인적인 어떤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 회사의 어떤 주가 퍼포먼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네. 것 같은데 대림 ENC 그리고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것들 몇 가지 있죠. DL ENC DL ENC가 있고 DL ENC 말고 없나? 어쨌든 이 연결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와 줘야 돼요. 그래야 DL이 같이 올라옵니다. 못 올라오면 아무 의미 없어요. 네. 순수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네. 딱히 이렇게 모멘텀이 있고 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저는 좀 애매한 것 같아서 반드시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목표 주가는 35,000원, 손절 라인은 3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L 살펴봤습니다.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연결 자회사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채팅창에 어떤 걸 보고 들어가셨는지 질문을 남겨봤는데 대답이 없으셔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다른 종목들의 흐름까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점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일정님의 종목으로 채팅해볼게요. 서진 시스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300원에 비중이 좀 많아가지고 함께 채택을 해보도록 할 텐데 40%의 비중을 들고 계십니다. 서진 시스템 지금 보면요. 주가가 좀 내려와 있어요. 3만 원대 부근에서 지금 2만 원 초반대까지, 중반대까지 그래도 회복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은 건지 답이 없는 건지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일단은 서진 시스템 최근에 나온 기사 내용들을 보면 매출 1조 클럽 진입했다. 확실한 저평가 구간이다. 라는 내용들은 나오고 있는데 주가 반응은 잘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되게 좋은 회사예요. 비중이 40%셔서 제가 뭐 더 담아라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지금 구간은 조금 약간 소외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고요. 다만 이게 이 종목은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서 노출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스타링크의 케이스 납품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변동폭이 좀 컸었거든요. 그 아마 시기가 작년 12월 달도 있었고 올해 1월 달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올라오면서 수급이 조금 일부 꼬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결국은 메이크업이 주가가 잘 메이드가 됐었던 상태였는데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이런저런 한머니들이 꼬이다 보니까 수급이 한 차례 좀 꼬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회사는 너무나도 좋은 회사예요. 그리고 올해 실적도 상당히 지금 3분 실적 발표 안 했는데 좀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이 사업별로 뜯어보자면 반도체 그리고 ESS 통신 장비 쪽 위주로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신규로 우주 산업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서진 시스템이 통신 장비 회사라고 알고 계실 텐데 통신 장비 사업의 일부 예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워낙 좀 작아지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사이즈가 많이 커졌습니다.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뭐 멀티플 거의 10배 정도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점으로 봤을 때 오늘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 저는 3만 원 이상 최소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시기는 뭐 4분기 실적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대주주가 네오솔루션즈라는 법인이에요. 근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규옥이라는 사람 5.7% 가지고 있죠. 이 최규옥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과거에 오스템 임플란트 오너였던 분입니다. 네. 그래서 최규옥이라는 분이 현재 상장사에 투자하고 있는 상장법인은 주성 엔지니어링과 서진 시스템을 투자를 법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이 생각하기에 헤비한 투자자가 지분을 꽤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알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올해 실적이 아마 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지 않았을까 이런 예측 아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기본 30% 이상은 아웃퍼폼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 라인은 저점 깨지면 일부 좀 정리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손절 라인은 2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총 7가지의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로서 코스피 지수가 2620선을 좀 안착을 했습니다. 6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챙겨가는 게 좋을까요? 글로벌 징수 어제 미국 시장에 좀 약간 쉬어서 네. 크게 별반 차이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들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한두 가지 종목들에 있어서 넘어야 할 돌다리는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뭐 관세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리고 국가별 보편 관세를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반도체, 자동차 쪽도 리스크는 충분히 있어 보이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삼성전자는 1분기 실적이 가장 안 좋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1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 4분기 중후반대부터는 테크 업종들은 좀 강하게 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랑 국내 증시는 좀 따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지수 그리고 어떤 다양한 매크로 지표들 다 저는 바닥 시그널을 잡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손절 구간, 익절 구간 명확하게 잡고 매매를 하시면 단기간 수익률 상승시키는 데는 이만한 장도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의 시세를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서 내일 이 시간도 저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